안녕하세요. 김이사입니다. 베트남 여자를 만나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, 요즘에 미프, 틴더, 할로우톡, 페이스북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만나시는 분들이 흔하게 겪는 일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얼마 전에 구독자님하고 상담을 한 건 했습니다. 지금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자신한테 투자를 많이 한대요. 그래서 좋긴 한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답니다. 물론 여자도 많이 쓰지만 남자도 많이 쓴대요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그래서 신뢰가 안 된다면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? 이걸 좀 물어봤어요. 처음에는 뭐 지인을 통해서 만났다고 하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여자가 쓰는 수법이 일반인은 아니에요. 가라오케 애들이 주로 쓰는 수법이에요. 첫 번째, 그 수법들이 뭐냐면 흔하게 쓰는 수법이 핸드폰 잊어버렸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자동차하고 접촉사고가 있었다. 또 세 번째는 부모님이 아프다.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사실감 있게 얘기를 해서 돈을 타내는 방법이죠. 이거 한 달에 3콤보 터지면 한 1억 동은 그냥 우습게 빨립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렇게 여자를 만나다 보면 여자들 중에 재투자를 잘하는 여자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라고 생각하게끔 옷이랄지 스리퍼랄지 이런 걸 잘 사줘요. 그거 해봤자 뭐 옷 같은 경우 베트남 메이커로 사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서너 개 너다섯 개 사도 한 300만 동 400만 동 그 정도거든요. 그 정도 사주면 또 남자는 그게 고마워서 더 쓰게 돼요.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인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, 또 세 번째, 이제 그렇게 여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 남자는 동거를 생각하게 돼요. 그러면 베트남에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집을 알아보게 되고, 또 한국에 살더라도 여자친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집을 렌트를 하기도 하죠. 그러다 보면 그게 보통 일어나는 시기가 한 2, 3개월 안에 정신없이 이루어져요. 거기서부터 사실은 매몰 비용이 시작이거든요. 뭐 요즘에 풀퍼니처 원룸 내지는 투룸, 쓰리룸 이런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게 되게 많거든요. 주방용품, 청소용품, 욕실용품, 또 여벌의 침대포, 신발장, 책상 뭐 이런 거 하면 그냥 순식간에 그냥 한 2천만 동, 3천만 동 들어가요. 남자들은 그런데 별 민감하지 않지만 여자와 살려면 폼클리너, 화장품, 샴푸, 향수, 방향제 이런 거 싹 갖추면 진짜 2, 3천만 동 들어가요. 그리고 여자랑 데이트하고 뭐하고 그러면 뭐 한 달에 몇 천만 동 쓰는 건 우습죠. 이분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. 동거를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당장에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조금 쓰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혼할 여잔지 아닌지 판단을 해라. 그런데 여자하고 사이에서 그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미모의 여자.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. 아가씨냐 아줌마냐. 근데 그거를 아쉽게도 구분을 못해요. 머리가 아프더라고.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호구 잡힌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본인이 알지를 못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니 여자가 1,000만 동 쓰고 당신이 5천만 동에서 1억 동을 쓰면 그게 한국에서도 큰 돈인데 그게 가당키나 하냐, 그런 얘기를 좀 했더니 수긍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쓰는 돈을 좀 줄여봐라, 그러면 여자의 반응이 올 것이다,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1,000만 동 줄 거 500만 동 주고 500만 동 줄 거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한 3주 정도 버텨봤대요. 근데 그 여자가 그때부터 뭔가 눈치를 챘는지 돈을 안 주면 불편해라 하고, 또 뭐 다른 남자를 만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전에 일했던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다, 아니면 그분이 있었던 곳이 빈증인데 호치민으로 가서 일을 하겠다,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래서 제가
밤에 전화 오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얘기는 못하고 그냥 밤을 하얗게 새시고 베트남 시간으로 한 7시 반쯤 연락이 오셨어요. 근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. 첫 번째가 어플을 통해서 만났어요. 처음에는 예쁘게 데이트하고 잘 만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랑 모텔을 갔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답니다. 그래서 여자가 오빠 나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고 말을 끊고 그냥 가더래요.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그 뭐랄까 찝찝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대요. 얼마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한사코 아니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한 1,000만 동 빌려달라고 했대요. 그래서 언제까지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날짜보다 한 며칠 전에 그 돈을 갚더랍니다. 아무튼 그랬대요. 그러고 나서 빌려주고 받는 게 잦아지고 또 용돈 주고 선물 사주고 이런 별개의 돈까지 합쳐서 2달 동안 한 2억 동 이상 썼다고 하네요. 근데 저도 제가 예전에 그 레탄톤에서 바를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이 술집 아가씨들이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절대 허풍이 아닙니다. 아무튼 그렇게 2달 동안 쓰고 이제 한 3개월째 될 때 결혼을 할까 말까 그런 생각이 확 오더랍니다. 그러면서 이 구독자님이 하는 얘기가 어느 순간 그 여자한테 쓰는 돈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대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그냥 접고 나오셔라. 호텔로 이동해서 좀 며칠 놔두면 아마 흑백이 가려질 거다. 뭐 그런 얘기 좀 했거든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단락 되나 싶었는데 또 여자가 애걸복걸하면서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사실은 자기가 아이가 있고 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에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멈춰야지. 이 여자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넘어가서 그날 밤에 한 4번인가 5번인가 했다고 해요. 아무튼 그렇게 여자의 온갖 서비스를 받고 예전에는 돈을 빌려주면 잘 갚았는데 이번에는 빌려달라는 액수도 늘어나고 또 자기가 사는 집 렌트비까지 내달라는 얘기 하면서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주 못 온다. 그래서 한가한 때는 3, 4일씩 있다 가기도 하고 안 올 때는 며칠씩 안 오기도 했대요. 그럼 이게 정상적인 여자면 어느 정도 이 말을 믿어주면 괜찮아요. 근데 두 사람이 한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잖아요. 그러면 이런 업소 출신의 여성들은 대부분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남자만 바라본다는 건 아니죠. 왜 한번 헤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. 왜 가라오케에서 한국 남자 공사하는 법 다 배우거든. 그리고 공사도 쳐봤고 그래서 한 3개월 반쯤 됐을 때 기부업하고 탈탈 털고 나왔대요. 그래서 어쩌다가 헤어지게 됐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어떤 돈을 빌려달라거나 달라고 하면 거절을 하면 이해한다 그런 태도를 보이던 여자가 어느 순간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기분 나빠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자기 자존심이 상했대요.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액수가 늘어나는 거예요. 처음에는 뭐 100만 동 빌리고 300만 동 빌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최소가 1,000만 동이고 많게는 뭐 2,000만 동, 3,000만 동 가진 이유를 대서 빌리는 거죠. 그리고 갚겠다 하면서 안 갚아요.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동거를 시작을 할 때는 그분이 그 전에 있었던 집에 대한 렌트비 중에서 디포짓까지 포기하고 나왔는데 두 번째 동거를 하면서 디포짓을 내고 또 다시 렌트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6개월 선납 비용 그리고 신부한테 직접적으로 준 돈 그리고 뭐 선물 이런 것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동을 한 달 보름 만에 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아니 그 정도면 업체 결혼하고도 남으셨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연애 결혼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는데 솔직히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했어요. 아니 그건 사장님의 추측이지 그 여자가 사장님과의 신뢰관계에서 어떤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거를 증명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실은 쪽팔려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여자가 가라오케 나가는 걸 동의를 했대요. 그 말은 내가 돈을 안 주는 대신에 네가 가라오케 나가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줌으로써 사실은
처음에는 연인 관계였지만 ATM기가 돼버린 거죠. 근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실갱이 좀 하다가 결국은 또 헤어졌어요. 근데 첫 번째 헤어질 때와 두 번째 헤어질 때의 가장 큰 특징은 1억 5천만 동은 다시 만났을 때 초기에 쓴 돈이고 거의 한 2, 3주 동안 큰 돈 안 주고 그랬대요.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여성이 150만 동, 100만 동, 50만 동, 20만 동 이렇게 결제할 금액들에 대해서 QR코드를 보내주고 결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. 근데 차마 그것까지 거절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해줬는데, 예를 들어서 마트 가서 장 보는 거, 본인 화장품 사는 거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게 한 달이면 나간 돈이 그것만도 1,000만 동이 넘는데요. 결론은 이거죠. 그 형님이랑 마트 가서 장 보고 밥 먹고 그렇게 한 것을 형님 집에다 일부 놓고 본인 사는 집에다 일부 놓고 그랬다고 합니다.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.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라도 이 여자를 놓치기 싫어서 또 베트남에서 오래 거주하기 위해서 여자와 어떤 합의를 보고 또 비용을 줄여보려고 다양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 얘기를 해요. 안타깝죠. 그래도 결혼이라도 됐으면 좀 그런 매몰 비용들이 상쇄가 되는데, 그리고 또 이 여자와의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단점은 본인 스스로 요리도 잘 해주고 그러긴 하지만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면서 쓴 돈이 한 달에 대략 한 3천만 동? 4천만 동 된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. 그렇지만 요즘 트렌드로 보면 한 달에 쓰려고 맘먹으면 베트남에서 한 500만원 가지고도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쓰기 나름이라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이 이분한테 복합적으로 오다 보니까 판단을 못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여자분이랑 헤어지게 됐어요. 근데 여자분이 또 연락이 와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 여자분하고 헤어지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밑도 끝도 없이 돈을 빌려달라는 겁니다. 이 얘기는 베트남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아주 기초적인 수법을 나열한 것 뿐이지, 알고 보면 진짜 다양하게 거짓말을 치고 또 그 거짓말을 하고서도 미안한 마음이 없거나 또 돈을 당당하게 빌려달라고 할 때 빌려주지 않거나 어떤 마트에서 장 볼 때 원래 베트남 여자가 결제하기로 했는데 그냥 뻔뻔하게 결제를 미루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베트남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케이스도 늘었다는 거죠. 이런 걸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. 그분이 그 여성과 헤어지게 된 계기가 여자가 2천만 동을 빌려달라 했는데 막상 빌려주니까 태도가 돌변하더라.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조차 없어서 전기 오토바이를 하나 사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잘 풀리나 싶었는데 그 여자가 늘 하는 말이 하노이에 가서 일하고 싶다, 뭐 호치민에 가서 일하고 싶다, 이런 얘기는 밥 먹듯이 하고 나는 당신이랑 잘 살고 싶은데 실망이 크다 그러면서 플러팅도 적당히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. 이거 제가 봤을 때 그 여자가 왜 매너가 없다고 얘기를 하냐면, 예를 들어서 자신이 한 2천만 동을 빌려달라고 했어요.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흔쾌히 줄 수도 있지만 평소에 그 베트남 여자분이 하는 태도를 보면 뭔가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. 제가 봐도 감시당하고 있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? 또 그냥 방치 중인 것도 많이 있고요. 아무튼 이런 게 좀 있어서 베트남 여자를 만날 때는 진짜 신중하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아무튼 뭐 그런 식의 헤어짐이 있었는데 거의 한 2억 동 가까이 썼다 하더라고요. 뭐 큰 돈이라면 크고 작은 돈이라면 작은데, 아무튼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고 남자분은 겨우 지금 회복이 있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그 여자분이 부르면 쪼르르 갈 것 같아요. 베트남 여자들이 처음에 순종적인 모습 보여준다 해서
결혼해서 그렇게 살 거라는 생각은 진짜 천만에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교훈, 남자가 어느 정도 여자한테 돈 쓰는 거는 당연한데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한 1, 2억 동 뜯긴 사람들 엄청 많으니까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